먼저 김현지가 괴문자를 보내서 유죄 판결 받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자마자 지 마음대로 성남시 파산,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려가지고 막 예산안 통과도 안 되고 그 당시 성남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하면 이제 국민의힘 옛날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 한 분이 우리끼리 의논해야 되니까 의원총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누가 안 나가고 막 버티고 막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 좀 나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살짝 밀었는데 예. 그걸 성추행이라고 고발을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발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아직 악의적이네요. 당연히 예. 이건 성추행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예. 근데 김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예. 그 해당 성남시 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33,000건의 문자를 성남 시민들에게 그 문자 보내는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했는데 예. 이 배포한 주체가 누군지 알리지도 않고 뭐 김현지 아니면은 성남의제 21 시민단체 이름도 안 달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괴문자를 만들어서 이 컴퓨터에서 이거 33,000건을 쏘아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털어보니까 예. 그게 김현지 컴퓨터였던 거죠. 일단 이런 사건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인 거죠. 굉장히 악의적이죠. 특히나 뭐 그 성추행이나 이런 여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 정도라는 게 굉장히 심한 축에 속합니다. 저도 그 네거티브 대응을 해보면 그런 제보가 많아요. 뭐 상대 뭐 경쟁 후보가 아니면 우리 적대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뭐 여자 관계가 있다. 아니면 뭐 성추행과 비슷한 게 있다. 그런 여성과 관련, 이성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는 특별히 더 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함부로 정말 오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상대방한테 너무나 이런 명예훼손의 그런 정도가 크게 이런 타격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뭐 정말 설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뭐 성추행 당했어요. 뭐 내가 사실은 옛날에 무슨 그런 이성관계였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또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리고 성범죄는 일단 고발이 되거나 이게 알려지면 나중에 무죄 받아도 다 그게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명예훼손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복구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성추행범이라고 이미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다시 저 성추행범 아니에요. 뭐 뭘 했어요. 이렇게 다 뭐 무혐의 받았어요. 무죄 받았어요. 해봤자 아니 33,000명을 한 명 한 명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해명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그렇죠. 33,000명한테 문자 보낸 건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경우가 아니 그 사실은 총선에 선거 나갈 때 보내는 수준의 그 숫자예요. 그렇죠. 몇만 개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설날 추석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지만 추석 인사, 설날 인사 보내도 명절 인사 보내도 몇천 개 정도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33,000개를 그런 식으로 뭐 보내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은 아주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저는 근래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 때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 보내보고 전당대회 때도 당원들한테 문자 보내보고 했지만 33,000건이면 돈도 꽤 많이 들 거예요. 많이 아마. 들죠. 예. 이게 적은 액수가 들진 않을 텐데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D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 D가 아마 그 문제의 성남의제 21입니다. 여기가 10여 년 동안 성남시로부터 18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요. 김현지가 사무국장 하기 전과 김현지가 사무국장 된 후를 비교해보면 성남시의 보조금이 1.6배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후원금이 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남의제 21의 사무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남시장실이랑 같은 층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실이 여기 2층이면 성남의제 사무실도 같은 2층이에요. 예, 거의 동급이네요. 그럼 문 열고 복도 좀 걸어가면은 시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과 거의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도면 그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같은 공간, 편하게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근무를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33,000개의 문자를 보낸다. 어떤 특정인을 성추행범으로 몰면서 그것이 과연 그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것이 그 어떤 성남시에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33,000개 문자 보내는 거 그거 쉽지도 않은데, 그러면 과연 그 문자 보내는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거 다 성남 시민들 세금으로 성남시가 지원해준 돈에서 나온 거겠죠, 아마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그 허위로 무고로 특정인을 성추행범으로 몬다. 그렇죠. 33,000명한테. 네. 아, 이거는 정말 보통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벌금의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행동은 전형적인 파렴치범인데, 그 죄질이 나쁜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치 공작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 공작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주무른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부터가 전과 사범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런 전과가 있으면요,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 공천 이런 것도 못 받아요. 사실은 그걸 악질적인 파렴치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파렴치범입니다. 예, 그거를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의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거는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드문 그런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판결문 좀 더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2023년 1월 6일경 성남시 중원구 E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게 이제 사무실이 근데 사실은 성남시장과 같은 층이라는 뜻이에요. 시청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고, 성남시의 피해자 3명 GHI를, 이거 이제 이니셜로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MG, 양주병 시민폭행 H, 성추행 I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33,071건을 전송하였다. 그런데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HI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게 이제 판결문의 결론이죠. 중간에 증거 목록이 쭉 있고요. 피고인 이현지와 변호인은, 김현지와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33,0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낸 사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 알게 되면 자기한테 추적이 들어올 거가 봐봐. 그거를 이제 안 한 건데,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뭐 이런 단체 문자, 우리가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는 거의 추적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업체 기록이 다 남으니까. 업체 기록도 남고 또 이게 다 유료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제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당장 자기가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는 좀 뭐 그런 얕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자기가 허위성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떳떳하면 성남의제 21 시민단체 명의로 문자를 냈겠죠. 그렇죠. 떳떳하지 않고 이게 자기가 일종의 뭐 캥기는 게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발송자 뭐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또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과격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지금 짧게 설명한 것보다 굉장히 과격하게 성남시의원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일종의 개인적인 비위가 아니에요. 이게 누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개인적으로 뭐 하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서 범죄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과연 들키지 않은 그런 다른 것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네. 싶을 정도로 이런 정치 행위를 하면서 그 정치 행위 있어가지고 범죄적인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면에 있어가지고 정말 파렴치하다는 것에 더해서 또 많은 그런 숨겨진 그런 게 과연 무엇일지가 저는 뭐 의혹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실 이런 정치 공작이 과연 한 번이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예. 대놓고 문자를 33,000건 보내서 이제 상대방 시의원이 고소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뭐 민사 이슈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보통 배상을 하게 돼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장과 같은 층에 있으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입맛대로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하는 일들을 이 김현지가 이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쭉 해온 것은 아닐까.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한 번 했는데 한 번 걸린 거냐. 아니면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걸린 거냐. 그러니까 문자 발송이야 이번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예. 이게 한 번이라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이게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완전 어용 시민단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10년 동안 18억이나 받아가는 거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재명은 그 당시 몰랐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김현지가요.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끈끈한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도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시장도 인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현지는 성남시 인수위원이었어요. 이건 뭐냐? 이재명이 시장 됐을 때 그때 가장 신뢰하던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왜 김현지가 상황이냐? 상황도 아니고 무슨 V0 그리고 이제 대왕 대비마마 중전마마 위에 대왕 대비가 있죠.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결국 그 이재명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둠의 일들을 사실 그 이런 처리를 혹시 한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이재명이 시장 시절에 막 모라토리엄하고 예산안 깽판 치고 한 것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을 엄청 공격했고, 예.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 주민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그 기울어진 옹벽을 보면 그게 도저히 아파트가 세워질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 용도 변경으로 로비한 사람들, 업자들 전부 다 지금 깜빵 갔어요. 유죄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막 돈이 막 몇 억, 수십억이 오갔고요. 로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옹벽 아파트가 문제없다는 의견서를 이 김현지의 성남의제 21이 써줬어요. 완전히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북치고 쿵더쿵더더덕 다 한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그러니까요. 2층에서 다 할 수 있나 보죠. 그런데 그래. 사무실은 바로 옆이야. 예. 시장실이랑 김현지 사무실이 같은 층에 있어.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이인 거잖아요. 용산에도 시민단체 혹시 사무실 있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참. 지금 정말 이 김현지 이분을 더 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파도 뭐가 계속 나와요. 예, 뭐 계속 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나올 게 많으니까 예. 이 난리를 치면서도 갑자기 어떻게든. 부속실장으로 보내면서도 예. 국감에는 죽어도 못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우리가 요즘에는 파묘라 그러죠. 이런 네. 여러 사람들이 파고 있는데 뭐 내일 또 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새로운 게 어제 나왔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재판에서 이겼대요. 그 재판 이기면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라는 걸 받거든요. 예. 그게 재판에 들어갈 때는 돈을 많이 안 받고 대신 이기면 우리가 이기게 해줬으니까 뭐 수익의 얼마를 나누거나 성공보수를 받는 식으로 계약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성공보수 받을 권리를 김현지에게 양도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성공보수가 예. 20년 전에 예. 무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요즘도 2천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적은 액수 아니죠.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근데 예. 20년 전 2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넘지 않겠어요? 1억 넘죠. 1억은 충분히 넘고. 근데 예. 그 성공보수 받을 권리를 왜 가족도 아니고 김현지에게 준 걸까? 그래서 김현지가 2천만 원을 받아가는 걸까? 이거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저는 사실은 처음 봐요. 네. 처음 봐가지고. 변호사 오래 하셨지만 처음 봤어요. 예, 저도 변호사 벌써 17년째 하고 있는데 그 성공보수를 받을 채권을 양도해 준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양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김현지가 뭘 도와준 게 있나? 뭐 결정적인 역할을 뭘 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건이 좀 궁금해져요. 그 성공보수의 기초가 됐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게 이례적이라서 보통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천만 원, 20년 전 2천만 원이란 금액이 지금 1억보다 더 큰 금액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 이재명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절대 작은 성공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작은 성공보수가 아닌데 그때 기준으로는 더 작은 성공보수가 아닌. 아니 더군다나 이재명은 짠돌이잖아요. 보면 뭐 TV 프로 나와서 뭐 소금에 밥 먹는다 이러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배우 김부선 씨 주장에 의하면 뭐 아무것도 하나 해준 게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짠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그 짠돌이 캐릭터를 자기가 방송에서 막 어필을 했어요. 근데 20년 전 2천만 원을 통으로 이 김현지한테 준다? 그거는 거의 저기 뭐랄까. 아니 아무리 만약에 뭐 소송에서 역할을 했거나 뭐 변호사 사무장 같은 역할을 했거나 했어도 그럼 그 당시에 뭐 월급에 준하는 수준의 성과금을 준다던가 하지. 그렇죠. 2천만 원이면 지금도 이거는 엄청 큰 돈인 건데. 뭐 정말 뭐 이거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에도 이제 있었던 그런 뭐 영업을 해서 뭘 그거를 조금 뭐 떼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 성공보수는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부를 주는 식으로 뭐 처리를 한 거라고 생각해도 1억 가까운 돈인데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때 1억은 또 더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었던 그 마법의 단어가 떠올라요. 경제 공동체. 아니 이렇게 턱턱 성공보수 줄 정도면 거의 경제 공동체, 경제적으로 약간 한 몸인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가족도요.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앞두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500만 원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난리 나고 추석 밥상 없고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형제라도 쉽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도 몇백만 원 때문에도 싸우고 난리 납니다. 이게 참 화목한 가족도 많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잣집에서도 뭐 부모님 병원비 누가 모실래 이런 걸로 막 대판 싸우고 뭐 형이 100만 원 더 내라 뭐라 이런 걸로 얼굴 붉히고 막 밥상 뒤엎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짠돌이 이재명이 가족도 아닌 김현지한테 20년 전에 2천만 원을 양도한다?
와 이건 납득이 안 돼요. 김현지가 이재명의 생명의 은인 정도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감에 나오면 그 2천만 원 왜 받았냐? 예. 도대체 어떤 용도로 받았고 왜 쓴 거냐? 어디에 쓴 거냐? 그거는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재명과 이렇게 이 엄청난 금전 금액이 오가는 관계냐, 경제 공동체인 거 아니냐 등등을 김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호나 박지원이 김현지 국감 나간다. 막 저는 이거 다 물타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국회에서는 또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결정을 안 하는 걸로. 부속실장은 부른 적이 없다라면서 안 부르겠죠. 예, 그렇게 될 공산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김현지 이분은 사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큰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제가 전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 라인의 핵심 3인방이 이제 정진상, 김용, 김현지인데 정진상과 김용은 다 구속이 됐었잖아요. 지금 보석 상태이긴 합니다만 얘네가 그걸 지킬지 모르겠지만 보석으로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들 그 대장동 관련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티나게 만나거나 막 이러기가 힘들어요. 남이 눈이 있는 거죠. 이제. 공직에 데려 쓸 수도 없고 지금은. 근데 김현지는 어떻게 보면 정진상, 김용 날라가고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믿고 의지했던 끈끈한 라인에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김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이 모든 그 소스를 동원해 가지고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그 싸우는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뭔가 이상하고 이거 지금 위화감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파야 돼요. 계속 파서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확인을 해야만 저는 이게 뭐 예측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진짜 고구마 넝쿨이나 감자 넝쿨 하듯이 뭐 나올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 김현지가 나오지 않아도 정말 작심해서 이걸 김현지 국감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 나오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제 허수아비라는 게 증명됐죠. 허수아비죠. 김현지한테 찍소리도 못할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일단 강훈식부터 허수아비 실장 당신이 뭘 아냐. 우리가 김현지 부르는 건 인사 김현지가 다 아는데 강훈식 당신 비서실장 인사도 김현지가 이재명이랑 상의해서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는 좀 빠져라. 이런 식으로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김현지가 안 나오더라도 국감이 끝나도 김현지 TF를 당해서 만들어서 총선 이겨서 김현지 특검할 때까지 주구장창 몇 년 동안 김현지를 저는 물어뜯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좌파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물어뜯고 김건희 여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몇 년을 물어뜯은 것처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이 해야 될 정당한 당연한 그런 업무예요. 아니 민주당의 지금 대통령실에 김현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혹 이것이 굉장히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이나 당에서 어떤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해줘야 이 이슈가 사라지질 않아요. 김현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게 그게 싸우는 방법이고 계속 이제 쳐줘야 되죠. 이 부분을. 그러면 누군가가 또 김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제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지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이에요. 국민의힘이 김현지 TF 같은 걸 만들고 제보를 받는다. 제보 접수센터 같은 걸 열면 나 김현지랑 중학교 동창인데? 나 김현지랑 대학교에서 봤는데? 지금 신구대학교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신구대학교 출신이라서 신구대학 교수를 산림청장 보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을 내는데 완전 말장난이에요. 신구대 사제지간이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하고 직접적으로 그 교수 강의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은사가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신구대라는 그 조그만한 대학의 학연으로 엮인 건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인데 뭐 수업을 꼭 들어야 은사가 되고 안 들으면 은사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 그 뭐 대학의 그 지도 교수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의를 내가 안 듣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인연이 생기는 교수가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수업을 안 들었는지도 확인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료를 한번 그러면 그 성적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수업 들었는지 다 나와요. 김현지가. 그렇죠. 그거 공개하면 돼요. 대학에 가가지고 그거 출력해 달라고 해서 무슨 수업 들었는지 그리고 그 지금 그 산림청장이라는 그분은 어떤 수업을 강의를 했는지 그것만 대조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로 할 문제가 아니라 증빙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증빙되라. 지금 성적 증명서 내라. 그렇게 지금 해서 무슨 과목을 수강했는지 다 면밀히 김현지가 밝혀야 되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둘 속속 뭔가 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베일이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트위터에 성남시장 시절에 그 니르바나라고도 하죠. 예. 이게 락밴드 이름이기도 하고 열반을 뜻하는 말인데요. 불교 등에서 널바나라는 아이디한테 생일 축하한다 라면서 매우 다정하게 그 트위터를 보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너바나 계정 이재명한테 트위터로 생일 축하 받은 계정 주인이 김현지였고 예. 그 주인은 너바나 계정은 또 이재명한테 우리 아이가 시장님 보고 아는 아저씨다 하면서 막 달려가려고 해서 말렸어요 라는 아주 그냥 이거는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으로도 너무 친하고 가까운 좀 그런 식의 어떤 SNS를 주고받은 대화 내역도 다 지금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카톡으로 우리끼리 있는 1대1 카톡으로 보통 야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트위터는 제3자가 보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3자가 보는 걸 전제하는 그런 이제 SNS에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올린다는 게 그것도 현직 시장이 이거는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아끼는 사람인지 너바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현직 시장이 이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약간 저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거는 그냥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사적인 게 아니라 훨씬 더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너바나가 누군지 아는 너바나가 김현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어떤 액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공사가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공 보수까지 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깊고 복잡한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팝시다. 네, 국민의힘이 열심히 파야 돼. 속속 제보들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논평만 할 게 아니라 이게 김현지 게이트, TF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공고가 돼요. 물론 이제 그거 찾으려고 하면 뭐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신속하게 좀 찾아서 이거 최소한의 어떤 정보가 무엇인지를 또 공유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김현지 게이트가 저는 하루아침에 국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추석 밥상에 올라갈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됐다. 이걸 덮으려고 민주당이 지금 막 대법원도 찾아간다 뭐다 막 뉴스를 막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추석에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김현지가 누구야? 김현지 걔가 지금 정권 실세라며 뭐 제2의 최순실이라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뉴스를 우리가 특검까지 관철시킬 수 있게 지방선거 총선까지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키워나가야 한다. 사냥개처럼 딱 물고 놓치면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절대 물고 놓치면 안 된다. 이 판결문, 유죄 판결문과 변호사비 이제 대납이 아니라 변호사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도. 성공보수 양도. 성공보수 양도. 저는 뭐 변호사 생활 17년 하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경험한 적 없고 처음 보는 변호사비 양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로펌에서 일도 하고 있지만
변호사들한테 그 성공 보스라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럼요.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엄청난 의미를 내가 승소했다는 그 보람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보람과 명예가 담겨 있죠. 그거를 남한테 맡긴다. 가족한테도 안 맡기는데 그럼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인가? 매일 그 같은 성남시청 같은 층에 출근하면서 매일 보는 이거 뭘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희망의 나라로님 슈퍼챗으로 우리 애지중지 현지 특검 만들어 보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내부적 별명이 하도 애지중지하니까 애지중지 현지다라고 유동규 본부장님이 또 방송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애지중지 현지. 뭐 라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특검까지 가야죠. 총선만 이기면 과반 정당이 되면 특검 갈 수 있습니다.